안녕하세요. 디자인차이 대표 차상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공사계획, 시공계획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소비자분들께는 전체적인 공사계획 순서를 알고 계셔야 내가 선택한 업체가 계획대로 잘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시고, 계획이 잘 세워진 공사는 원가 절감에도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선 내 집, 내 업장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팁을, 인테리어 입문을 준비하시거나 이제 막 취업하신 우리 막내분들을 위한 팁이 됐으면 합니다. 인테리어 실무지는 착공부터 준공 시점까지 세분화된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소비자분들께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디자이너, 현장 책임자 등 실무진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그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기대하신 것 이상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내 집 인테리어, 내 업장 인테리어 뭐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주거, 상공간 구분 없이 공통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추후에 상공간에 대한 부분은 자세하게 따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소 선정입니다. 자, 두 번째 예산 수립입니다. 자, 세 번째 공사 범위입니다. 네 번째는 업체 선정입니다. 자, 다음 여섯 번째 공사 진행 하셔야겠죠. 공사 순서의 큰 틀을 보면 철거, 기반시설 공사, 구조틀 조성, 마감, DP 뭐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반시설 공사에는 전기, 설비, 냉난방, 그 다음에 뭐 구조틀 조성하는 거에는 뭐 벽체 조성, 구조를 만드는 작업을 얘기합니다. 자, 다음은 기반시설 공사입니다. 기반시설 공사는 설비, 전기, 냉난방, 공조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반 공사가 완료가 되었고 준비가 되었다면 구조체, 구조틀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목공, 금속, 경량 공정이 들어가게 되는데,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공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목공사, 구조틀 하지 공사가 끝났다면 마감을 해야 하는데요. 마감 공정에는 타일, 대리석, 도배, 필름, 도장, 마루 등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인테리어 입문을 준비하시거나 이제 막 취업을 하신 우리 막내분들을 위한 공사계획, 시공계획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자, 투입 전 첫 번째 착공 준비입니다. 투입 전에 준비해야 되는 현장의 기본 제반 사항들을 항상 체크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경우를 예를 들면 관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공사 동의서, 공사 시간, 보양 기준, 자재반입 동선, 그리고 그 외에 제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물마다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잘 챙겨서 투입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가설 계획입니다. 가설 계획이라 하면 보양, 폐기물 처리, 가설 전기, 가설 용수, 가설 전등, 야적 및 양중, 현장 청소 등이 있습니다. 자, 공사 중 보양이라 하면 기존 시설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플라베니아, 골판지, 텐텐지 등을 이용해서 복도, 엘리베이터 등을 감싸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 폐기물 처리는 공사 중에 발생한 잔여물들을 처리하는 계획인데요. 대부분 소규모 현장은 현장 내에 정리, 비치 후에 폐기 처리 차량을 섭외해서 폐기물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때 건물 관리실과 협의한 동선을 이용해서 반출할 수 있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가설 전기, 가설 용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현장 소장님과 상의를 좀 하셔서 결정하시면 되는데, 철거 투입 시에 전기 설비 작업자를 투입하셔가지고 기존의 시설을 이용할 건지, 아니면 새로 분전반을 설치한다던가 새로운 수도를 준비한다던가, 여기에 대한 협의는 하셔서 현장 상황에 맞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야적 양중의 경우는, 양중은 자재를 현장까지 반입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차량으로 배달된 자재를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현장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 또한 사전에 건물과 협의된 동선을 이용하시면 되고 엘리베이터 보양도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되셨다면 일단 공사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각 공정별 공사 계획이 되겠는데요. 이때 우리 막내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공정표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셔서 자재 투입 일정, 수량 등을 사전에 준비하시는 일입니다. 자, 인테리어 회사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사하신 분들, 우리 막내분들께서는 이런 내용들을 좀 숙지를 하고 일을 하시면 일 잘하고 능동적인 직원이구나 하고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큰 틀의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들만, 키워드들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장이 크던 작던 공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들만 간단하게 알고 계셔도 이제 막 입문을 하셨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고 우리 소비자분들도 아,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내가 선정한 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실무를 하는 우리들은 이런 관리들을 통해서 신뢰를 줄 수 있는 회사가 되는 거죠. 오늘은 인테리어 업계 평균 연봉 및 직급별 업무 역량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회사마다 직급의 호칭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뭐 사원 기사, 주임, 뭐 대리 선임, 그 다음에 이제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상무, 대표 이렇게 일반적으로 불리는데요. 현장직 사원들은 이제 기사라는 호칭 또는 대리 대신에 선임, 뭐 과장 대신에 뭐 현장 소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책임이라는 뭐 직함이 붙기는 합니다. 보통 사원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입부터 한 2년 차까지, 그 다음에 주임은 3에서 5년 차, 그 다음에 대리는 6년에서 8년 차, 과장 같은 경우는 9년 차 이상, 차장 같은 경우도 10년 차 이상, 뭐 부장님들 같은 경우도 15년 차 이상, 뭐 일반적으로 그런 직급들과 연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원, 흔히 이제 현장에서는 기사라고도 하는데 사실 이 시기에는 업무 난이도보다는 단순 업무를 많이 하게 됩니다. 주 업무로는 뭐 예를 들면 전화를 빨리 받아서 용건자한테 전달을 한다든가, 예를 들면 뭐 돌려준다든가, 뭐 주임님, 대리님, 부장님 전화 왔어요 그렇게 해서 번호를 돌려준다든가,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의 업무 지시, 예를 들면 스캔, 복사, 출력, 심부름, 회의실 세팅 등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기본 서류 정리, 뭐 회의록, 업무일지, 경비정산, 그 다음에 서치에서 참고로 사용할 이미지 자료 등 이런 걸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기본 소모품 발주들 이런 것도 대체적으로 이런 단순 업무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봉은 초봉 적게는 한 2,200 또는 한 2,400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업무 역량 말씀드리면서 연봉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연봉은 세전 금액입니다. 세금이 포함된 금액이고 수당이나 뭐 기타 인센티브 뭐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한 일반적인 연봉을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 다음 주임입니다. 가장 많이 불리는 직급 중에 하나입니다. 주임 정도 되면 대략 한 3년 차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기본 업무도 적응을 했고 지시받은 일을 조금씩 능동적으로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주임이 되면 대리, 과장, 차장, 뭐 소장 등 상사들의 업무 지시를 사원 기사들과 함께 나누고 본인이 할 건 본인이 하고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연봉이 대략 한 2,800 정도 아마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이제 대리입니다. 각 사의 대리들은 속한 팀의 실질적인 업무 진행자입니다. 부서장들의 오른팔, 왼팔 같은 존재들이기도 하죠. 보통 만 6년 차 정도 됩니다. 이때부터는 업무량이 매우 많아지고 담당하는 업무가 명확해지는 시기입니다. 과장 승진 전에 전체적인 관리 스킬을 습득하는 시기입니다. 연봉은 대략 한 3,200에서 3,400 정도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과장, 차장입니다. 이때부터는 관리 능력이 아주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부분에 대한 1차 결정자 또는 결정자입니다.
이때부터는 천천히 영업력도 준비하시고 올리시는 이런 사전 준비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차관장급 연봉은 대략 한 3,500에서 스타트, 4,500, 또 5,000 미만. 이때는 사실 연차, 역량, 실적에 따라서 연봉 차이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결과를 메이드할 수 있는 직급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업무 역량에 따라서 뭐 일반적으로 3,500이다. 근데 사실 아닐 수 있어요. 이때부터는 연봉의 차이가 능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다음은 부장입니다. 이때부터는 영업도 하시는 시기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뭐 15년 이상, 뭐 20년 가까이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면 앞에 말씀드렸던 차과장급 당시에 협력업체 발주처와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를 하고 계셨다면 이 시기에는 전화가 옵니다. 해달라고. 이렇게 되는 시기고, 또 영업도 주 업무의 한 30-40%를 차지하는 시기가 됩니다. 보통 부장 정도 연봉 되면 일단 5천 이상, 그 다음에 억대 연봉을 받으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하지만 5천 이상, 뭐 1억 언더, 8천 언더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임원 남았네요. 근데 임원쯤 되면 그 업체들을 평가를 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왜냐면 협력업체와 소통이 잘 되고 일을 잘하는 업체를 또 써야 또 프로젝트의 퀄리티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걸 평가해서 조금 문제가 있거나 조금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업체들을 이제 좀 쳐내기도 하고, 또 좋은 협력업체를 또 끌고 오기도 하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은 뭐 수주권 창출, 그 다음에 수주하는 일을 하게 되죠. 이제 대표가 하는 일을 조금 나눠서 하는 직급인 것 같아요, 임원들은. 인테리어 회사들은 한 명의 능력이 투출나다고 해서 프로젝트나 회사가 잘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인테리어 회사는 전 직원이 끊임없이 소통과 대화,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업무에 임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는 실무 팁, 그리고 소비자분들을 위한 다양한 팁 등으로 더욱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인테리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이 입문해 주시고 비전 있는 직업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엔 좀 더 좋은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태꾸알 감사합니다.